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미용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노총이, 그러니까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기구가 3개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국노총,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노총, 민노총만 생각하시는데 제3노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국노총이라는 전노총이라고 하는 그런 노조 총연맹인데요. 이 전노총이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주목해야 할 그런 기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 사태 중심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이 민노총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노련, 전교조, 그리고 금속노조, 전공노까지 이들이 무슨 건건이 이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촛불 들고 나와서 사회를 흔드는 그런 주 세력인데, 최근의 탄핵 사태는 거기 언노련이 아주 홍위병처럼 이 온갖 허위 조작 보도를 남발하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는데, 이걸 지휘하는 바로 그 기구가 민노총이라는 거죠. 촛불 그 집회의 주동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 민노총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깨닫고 이 민노총을 깨고 정말 진정한 이 노동운동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전국 노총을 만드는데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을 오늘 초대해서 민노총을 완전히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석유공사의 노조위원장을 하셨었고요.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에서 민주노조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전국노동조합 총연맹 정말 산파 역할을 하셔서 만들어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현재는 전국노총의 대변인 겸 노동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기봉 원장님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서론이 안녕하세요. 좀 길었습니다. 아이고, 예, 멋있습니다. 네. 소개를 좀 자세히 드리고 싶어서. 예, 예. 아유, 저는 정말 우리 김기봉 원장님 같은 분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려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네. 오늘 정말 아주 속 시원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네네. 원래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정말 열심히 노조운동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초석이었죠. 예. 처음에.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반민노총 예, 선봉에 서시게 된 것인지 좀 그 계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이제 노동운동의 메카 하면은 울산이고, 또 이제 민주노총 발상지가 이제 바로 울산입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또 저 역시 또 울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러자 이제 사실은 군사 정권 시절에 뭐 노동자들이야 주면 주는 대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했던 시기인데, 이제 참 6.29 선언 이후에 네. 이제 그 민주화가 이제 불을 붙자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이제 노동민주화에 이제 불씨가 붙었죠. 네. 예,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붙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도 87년도를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노동민주화의 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87년도에 저도 이제 한국석유공사에서 노조를 이제 그 당시만 노조 결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정말 회사의 눈치 봐가면서 네. 예, 그러면서 당시 KBS에서도 그때 노조가 처음 만들어지고, 예, 저희 그때 뭐 노조 붐이었어요. 예, 뭐. 노조 붐이었죠. 네, 그런데 조직마다. 그런데 공기업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압력이 심해갖고 못하다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가 노조를 제일 먼저 결성을 하자, 그게 이제 시금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KBS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성이 됐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금도 보면은 막 민주노총의 사사건건 발목 잡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지금 후배들은 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김 원장님의 후배들이 되니까. 새카만 후배죠. 예. 그러니까 꼼짝 못 하겠네요. 사실. 예,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그 당시에 사실 정말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한 친구들이 정말 멍석 깔아주고 나니까 지들이 장 본다고 요즘은 막 다
지들이 노동한 것처럼 저러니까 거기에 제가 격분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민주노총 이 깡패같고 이 잔인한 놈들 이놈들 앞에는 얘네들은 법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뭐 자기하고 이념이 틀고 생각이 틀리면은 동료들도 뭐 죽창으로 찌르는 게 현재 민주노총.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네. 울산에서 일어나는 거는 저는 세세건건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도가 그냥 울산에만 국한되지 이 전국으로 그게 이제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 이제 뭐 민노총이니 이런 거 없을 때 예. 노조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노동자 예. 권익을 위해서 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순서는. 이게 어떻게 한노총하고 민노총으로 분리되면서 이렇게 전국 노총이라는 게 그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고 민노총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그 초기에 그 일을 알고 계세요? 알죠. 예. 네네. 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노총 한 개밖에 없었죠. 네네. 한 개밖에 없었다가 6.29 선언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의 그 불씨가 이제 붙기 시작하자 정말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노총이 사실 정부에 네. 말하자면은 이제 좀 대변인 역할을 많이 했죠. 시녀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이 우리는 정부의 시녀가 안 되겠다. 우린 진짜 노동자의 대변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97년도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결성이 돼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걔네들이 정치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진짜 막 회사와 대항을 해가지고 오직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예. 노동자 권익하고 대변만 위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네. 어느 때인가 이거는 막 회사하고 투쟁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막 임금 인상 안 해주면은 회사 문을 닫고 파업을 하고 불법 노사분규를 일어나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또 끌려가고 얘네들은 그게 재미 붙어가지고 계속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럼 자기 밥그릇 결국은 차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울산에서 가만히 이래 보다가 야 내가 노동운동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이 정도만 정말 우리는 권익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돈은 떠나서 이제는 참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올바로 가는가 했는데 민주노총 애들이 이제 간부들이 이제 노동자들 등이 없고 금배지를 달고 정치계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인물들이 뭐 단병호 씨라든지 단병호, 권영길, 노회찬 네. 노회찬도 그렇고. 조승수 네. 다 이런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다 80년대 정말 순수하게 노동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특히 단병호나 노회찬 권영길 이런 사람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도 울산에서 다 그 전에 인권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와서 파업 선동해 갖고 거기 앞장서 갖고 출세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노무현인데.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배경을 보면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권이 노동계로 들어가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예. 그다음에 나중에 국회까지 진출하고 이런 예. 거니까 사실은 이분들의 노동운동도 엄밀히 보면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기 네, 어떤 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가갖고 네. 선동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한 거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 뭐 근데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민주노총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 이제 계속해서 그럼 민주노총이 뭐가 어떻게 문제인가를 계속 모으셨나요? 그렇죠. 예. 울산에서 왜냐면은 현대중공업 자동차가 대한민국 최대 그 단위 노동조합으로서는 가장 조합이 크니까 네. 울산에서 노사분규만 일어나면은 막 전국에 정치인이고 뭐고 다 와가지고 그렇죠. 이름 알리려고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게요. 그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막 기업 파괴시키고 노동자들 선동해가지고 그 표 하나 얻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 망치는 나라 일입니다. 망치는데 예. 앞장선 게 정치인인데 네. 또 웃기는 게 이 노동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정치인들 오면은 국회의원들 말이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여기 현장에 오지 말아라 해놓고 네. 나중엔 지들이 노조 간부가 되면은 또 조합원들 등쳐갖고 지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울산에만 해도 윤종호나 김종훈이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름 말씀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는
20년 만에 민주노동조합 이제 민주노총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걸 뭘 느꼈냐면은 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6개로 분사가 되거든요. 그럼 회사를 6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결국 울산을 이제 다 떠납니다. 떠나는데 네.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나서가지고 가족까지 나서서 정말 주주총회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악을 쓰고서라도 배째라 네. 그래야 될 텐데 지금 현대중공업 조합원이 15,000명입니다. 15,000명인데 그날 1,0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김종훈이가 노조 간부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노니까 그게 노동자들이 볼 때 순수한 게 없는 거라. 노조 뭐 작업복을 입고 노동 현장에 있을 때는 그때는 야 우리 가서 한번 투쟁하자고 하면은 되는데 김종훈이가 이제 노조 간부로 있다 국회의원 딱 되고 난다면은 이게 정치 집회로 희석이 된 거로 인식이 된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회사 6개로 갈라지면 우리는 이제는 다 해고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 얘기를 안 듣습니다. 15,000명 중에서 7,800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민주노총의 한계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 자동차의 그 강성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이제는 제 살 길 찾자고 났고 집행부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게 전국적인 그러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는 지금 민주노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노조에 아주 중심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회사인데 네.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제 민노총의 말을 잘 안 듣는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게 그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이 민노총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뭐 예. 책도 쓰시고 네. 하시다가 이제 2015년도에 네. 7월 달이죠. 예, 예. 그때 이제 전국노총이라는 제3 노총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참 그 저기 선언문의 제목을 보니까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한다 예, 예. 이러셨거든요. 예, 그거였습니다. 예. 네. 그때 제가 몰랐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예, 예, 예. 제가 그게 보도가 충분히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언론의 집중적인 그런 아마 방해 공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들어요. 예, 예, 예. 네. 언론 노조에서요. 민노총 소속이니까 언노련이. 예, 예, 예. 네. 그래서 삼노총이 태동이 된 거를요. 보도 자료를 다 줬는데도 사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삼노총이 탄생되는 거는. 그렇죠. 예, 예, 예. 언론이 이거를 예. 집중 분석 보도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예.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김병식 위원장하고 함께 국회에 와서 네. 알리기 왜냐면 국회라는 곳은 알리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이군요. 예, 예. 네. 국회에 와서 이제 우리 이제 김병식 위원장이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삼노총을 만들었다 하면서 네. 이제 노동 여기서 이제 개혁을 저희들이 이제 일성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노총을 만든 원인은 우린 순수한 보수 노총으로 네. 민주노총처럼 이제 회사 망치는 노총이 아니고 네. 한국노총처럼 기회주의 노총이 아닌 순수한 보수 노총으로 1,600만 명의 소외층 비정규직 노조만 저희들은 옹호하고 대변하겠다. 네. 기존에 지금 민주노총에 50만 명, 1억 억대가 넘는 그런 귀족 노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외층 노조를 그래갖고 거기서 첫 일성이 이제 우리는 민주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하고 우리 또 김병식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강성 또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김병식 위원장이. 예. 민주노총에서 정말 강성을 앞장서시던 분이 예, 예, 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예. 그래서 탈퇴하시고 예, 예. 전국노총의 위원장이 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하고 둘이서 상의 끝에 우리가 이왕 거기 뭐 나왔으면은 한번 우리가 순수 노동운동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네. 김병식 위원장하고 이제 합의를 봐서 민주노총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삼노총을 만들었는데 그날 이제 제 일성이 이제 국회에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될 줄 알았는데 네. 언론 노조가 이거를 완전히 희석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들의 작태가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해서 다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민노총이 언노련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언론의 장난에 이게 세뇌가 되어 왔다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론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뭐 요즘 보수 단체에서 말하는 뭐 언론 노조 뭐 다 썩었다 쓰레기 노조다 하는 게 그 한계를 넘어서요. 언론인이 기자들이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요 가슴이 아픕니다. 예. 뭐 거의 뇌가 없는 수준이다. 예, 예, 예. 네. 그래- 근데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대변인 자격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또 네. 이야기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네. 전에 들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아 그런 예. 정도 발언을 했으면 언론이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깡 무시할 수가 그거를 있는지.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좌포뉴스에서는 톱으로 내가지고 지금도 검색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그걸 썼군요. 예, 예, 예. 도저히 오마이뉴스.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오마이뉴스는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시급한 게 노동 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요. 물론입니다. 지금. 예. 네. 노동 개혁의 의미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아직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모르는데 지금 그 독일의 메르켈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자들 껐듯하면은 독일을 갖다 한 예를 안 됩니까? 노동 선진국 독일, 네. 영국을. 근데 실업률이 15.3%까지 독일이 올라갔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 강성 노조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동 개혁을 그대로 그냥 시행을 했는데 2013년부터 5.3%까지 낮아졌습니다. 실업률이. 예. 그러자 영국에서도 11.2%까지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4.3%까지 내려가거든요. 대처 수상도 강성 노동운동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영국에서 그 대처 수상의 노조와의 전쟁은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나라가 다 뒤집어졌지만 예.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고 예.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직 국민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예.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 노동 개혁이 이게 빨리 개혁이 되면은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첫째 없어집니다. 네. 실업 일단은 막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3.7% 실업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실업률이 높다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실업률도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2배나 됩니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라 망할 것처럼 헬조선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귀족 노조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지금 만약에 노동 개혁을 뭐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할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졸 사원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노동 개혁밖에 없거든요. 노동 개혁을 갖다가 안 하는 대통령은 이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1,600만 명 비정규직 소외층 알바 노조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5, 60만 명 요거 다 해야 10.3%된 한국노총하고 5, 60만 명 그 사람만 옹호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1,500만 명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빨리 안 오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3.7이지만 10%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노동개혁 이거 부르짖는 대통령만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입니다. 그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주장을 했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뭐 철도 노조라든지 뭐 온갖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은 그게 이제 말은 꺼내놓고 본전은 별로 많이 못 찾은 결과가 됐지만 불씨를 우리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박차를 가해서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노동 개혁은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꼭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대처 수상도 다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요 이런 그 문재인 이쪽 일당들이 보면은 대통령의 노동개혁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민주노총 애들 앞장 세워가지고 더 불씨를 갖다가 뒤에서 지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저는 노동운동가로서 사업은 모르지만요. 그거는 정확해요. 이거 노동개혁을 사실은 양대 노총이요 무지무지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노동개혁도 참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천추의 한이 되실 겁니다. 그거를 진짜 자기가
대통령 있을 동안 이뤄내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문재인 정치인들 일당들 야권 일당들이 그래서 촛불 시위에 저 나가가지고선 절에 하는 게 왜냐면은 자기네들 일단은 뭐 대권을 쥐는 게 우선이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때 보면은 나라 생각, 국민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하는 집단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 이제 이 전노총이 예. 민주노총의 그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정말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지금 이거 주도해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거든요. 그럼 민노총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확실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예, 예, 예. 네.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확실히 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민주노총이라는 그 이 사람들은요 암적인 존재입니다. 네. 예, 생겨서 태동해서는 되지 않을 그러한 집단인데 자기 부모 간에도 만약에 이념이 틀리다라면 부모도 예,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바로 이 민주노총 집단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지만 제가요 오죽하면 제목을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이라고 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치인보다 집단보다 더 야비한 것이 바로 민주노총 집단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전교조 학생들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하지를 않나, 같은 동료 여교사를 강간을 하지를 않나, 자기의 전교조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학생, 전교조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예?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 미래를 보장하는 회사 가서는 비싼 기물들 다 때려 부시고 이게 하는 게 민주노총의 실태입니다. 저 이 책을 처음에 네. 딱 열어서 출간사를 딱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순간 노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임을 알게 된다. 예, 예. 저 사실 너무 이 확실한 이 한 줄의 멘트에 제가 사실은 좀 충격도 받고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집단들입니다. 네. 보십시오. 우리 지켜주는 의경들 갖다가 죽창으로 쇠고쟁이로 찌르질 않나, 버스에 방화를 하지를 않나.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 국가 예, 기밀이고 예. 우리의 예. 소중한 네. 그 공권력의 예. 그 지킴이들인데 말이죠. 지금 민주노총을 휘어잡고 쟤네들을 갖다가 강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김기봉밖에 없습니다. 저 사실은 20년 전부터요. 현대중공업 자동차의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저보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제 편에 서가지고 저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이 그 전국 노총에 가입을. 그 이제 옛날에 이제 했나요? 민주노총의 이제 그 핵심이죠. 태동이 됐던 게 네. 그 현대 자동차. 아니요 현대 중공업.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자동차 배하고 그 현대 총연맹이라는 게 있으면 노동자 총연맹 네. 현 총련이 이제 태동이 돼가지고 그 민주노총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요 저보고 참마 대단하다 시종일관 이렇게 민주노총 끝까지 저렇게 뿌리를 뽑으려고 경찰에 지금 제가 울산 경찰청에 다 신변 모의 요청을 하고 지금 쟤네들이 공갈 협박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 좀 무섭거든요. 예. 저도. 근데 정말 괜찮으신지. 근데 그 한 복판에서 제가 요전에 태극기 그 집회 때 금속노조 애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너들 여 봐라. 동료 여교사 동지들 강간하고 회사에 가서 회사 기물도 다 때려부수고 여기 우리 지켜주는 경찰들 의경들 갖다 쇠꼬쟁이 찔려고 버스들 방화하고 너들이 인간 같으면은 어디 길거리에 말이야 이러고 여기 나왔느냐 당장 꺼져라 그러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요. 인간이길 포기한 놈인데 인간 같으면요 사람 있는데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네, 이 책을 진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조는 국가와 기업의 재앙 이런 그 제목의 책인데요. 이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민노총이 얼만큼 악랄한 집단인지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조, 전교조가 여기 핵심 세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만들고 주도하는 이 언론사들의 언노련이 또 여기에 핵심이라는 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망국적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 노동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제가 이렇게 책 광고를 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참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요. 일반 사람이 소설가가 이런 거 쓰면은 뭐 민주노총이나 얘네들이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집단들이 여기 관심을 안 갖습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또 과거에 강성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쟤네들은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져 있고 여기에 지금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재벌들은 노조를 비판 못 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 제가 여기다 다 써놓으니까 지금 뭐 경제단체 수장들은 이 책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읽는데 노조 하는 친구들이 이 책을 만약에 회사는 어차피 책을 사가지고 도서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럼 조합원들의 돌릴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각성을 하고 그러는데 노조에서 민주노총 애들이 공갈 위협을 합니다. 이 책 팔아주기만 하면은 회사 또 땡깡 부리겠다. 예. 그거야 이게- 불법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책이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책으로 지금 제가- 부각이 돼 있습니다인데 두 가지를 사실은 정말 궁금한 게 네. 지금 민노총이 전국 노동자 수의 한 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4%밖에 안 그 됩니다. 정도- 5%가 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노동운동은 다 민노총이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밀렸는지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왜 말을 못하는 건지. 그 이제 그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다. 아까 뭐 저기 그 윤왕기 총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선동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예. 지금 이제 민주노총 그 4%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선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노동자들 이렇게 구렁이 빠지고 결국은요 민주노총 때문에 실업자들 많이 안 생깁니까? 지금 철도노조도 89명 지금 해고시켰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촛불 집회 태동시킨 이 주역들 89명 지금 해고 통보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요? 예, 철도공사에서요. 네. 예, 이번 철도공사 애들이 이번에 광화문 집회 사실 불시불쳤거든요. 그 민주노총 애들이. 네. 예, 근데 예. 다 해고됐어요, 그 사람들. 예, 89명 지금 해고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갖고 철도청에 여기 코레일러 가보면은 철도공사. 예, 네. 코레일 가보면은 해고자들 출입시키지 마시오 해갖고 다 쪽지 붙여놨습니다. 아주 그게 네.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조합원 위원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 다들 실업자로 만드는 만들고 그 장본인들이 그냥 민주노총입니다. 쓸데없는 예, 그 너무나 정치적이고 예. 노동운동의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데 앞장서 가지고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렇죠. 예. 사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착취하는 그 거죠. 월급에서 자동으로 그 회비는 띄어가면서 그렇지, 지들은 이제 그 노동하고 돈으로 있어. 정치 활동하는 예, 정치 예, 활동하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그 민노총이 사실은 그 핵심 세력은 뭐 간첩 혐의를 받았던 자도 있고 예. 또 종북 활동을 해서 뭐 이적 수사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력자들이 중심에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런 집단이 그렇게 민노총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이제 초기에 그걸 혹시 알고 계신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네. 울산에 구청장 출신들 다들 그 이적 행위를 해가지고 혁명단체 구성해가지고 다들 몇 년씩 실형받은 그러한 노동운동가들이 울산에 다 있고 하니까 그 네. 실체를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극소수지만 대부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야 이제 선동하는 몇몇 정치인으로 가기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네. 그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빨갱이들입니다. 진짜 이석기처럼 그러한 그 사상이 완전히 북한의 정말 추종 세력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은 금배지 달고 조합원들은 실업자로 내몰리게 쫓고 만드는 게 민주노총인데 그것을 조합원들이 지금쯤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울산에서 그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이번에 정말 한 10,000명 이상이 해고되면서도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민주노총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말 듣다가는 우리까지 다 죽겠다 해갖고
예, 지금 중공업이 대한민국 중공업이 지금 조선산업이 지금 거의 지금 완전 사용자- 망하게 생겼는데 예, 예. 지금 우리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역군들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이. 근데 앉아가지고 촛불 집회 여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예, 하나 하고 예, 예. 앉아 있고 그 뭐 월급이나 망해가는 회사에 예, 예. 월급이나 올려달라고 돈 더 앉아있고. 달라고 그러고 예. 그러면-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그 기업의 어느 기업이든 조직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자격이 없죠. 예. 지도자라는 거는 조합원들을 갖다가 대변을 해야 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고 그 사람들 먹고 살길 찾는 게 예,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특히 막 노조 지도자들은요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막 야비하고 악랄한 친구들이 예, 노조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금속 노조라는 거의 핵심이 이제 자동차고 조선산업의 예, 예, 예. 노동자들인데 예. 조선산업이 뭐 엄청나게 타격을 지금 입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지금 위축돼 가지고 그래서 민노총도 좀 타격을 입었겠어요. 이 타격이 많이 입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사라져야 될 그런 집단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자동차도 지금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자동차 공장 하려는 자국으로 알아내 갖고 지금 3조 5천억 지금 투자도 한다고 선언했거든 현대자동차도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그렇게 된다는 거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예, 직접 예, 한다는 예, 예, 거니까 국내 생산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죠, 아니에요? 예. 그럼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알면서도요. 당장 뭐 요 앞에 강의인 줄 알면서도 막 내 거 달라고 그럽니다.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겠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가진 친구들이 바로 민주노총의 그 썩어 빠진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뇌가 없는. 그렇죠. 예, 뇌가 맞습니다. 없는 예.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마다 썩어 빠진 전응화적인 뇌로 협상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썩어 빠진 전응화라고 했으니까 뇌가 없다는. 근데 이 얘기. 책을 보면 진짜 가차 없이 쓰셨어요. 예.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왜냐하면 저는 글쟁이가 아니거든요. 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매끄럽진 않지만 투박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은 거니까 어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그게 400쪽까지 400쪽. 380쪽 네, 분량입니다. 400쪽 가까운 이 책에 있는 깨알 같은 이 내용들이 다 팩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팩트죠, 다, 예. 근데 여기서 얼핏 봐도 뭐 노조가 되면 강성 노조원들의 뭐 무슨 아내, 자식, 뭐 일가 친척까지 다 혜택을 본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조합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장이라는 게 세습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세습시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이게 그 젊은이들의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남이 어찌 됐든 간에 아마 살겠다는 게 그게 민주노총의 그게 지금 뭐 실태고 현실이고 예. 그 아주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못된 그런 버릇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노총은 정말 예. 저는 막 자신합니다. 정말 20년 동안을 울산 지역에서 가차 없이 내가 막 지역 칼럼이라든지 방송 출연하고 쟤네들 싸우면은 가서 제가 말리고 지금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네. 노동자들 이 정치하지 말라고 이번 4.13에서 제가 이 보시고 우리 전국노총에서 노동조합 후보자 정치 참여 규탄까지 하면서 이거 다 신문에 난 이런 기사들인데 근데 이게 사실 원칙적인 거거든요. 예. 아니 노동조합을 하면 노동자 그 회원들의 복지와 네.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만 활동을 해야지. 예. 어떻게 나가서 무슨 정치적인 그것도 이적 행위와 같은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노조 거지. 지도자가 되면 철저해요. 자기 그 이익만 찾이지 조합원은 뒷전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번 노조위원장 하면서 그 투쟁을 안 했던 이용복 위원장이 그 한 실례입니다. 그 당시 그 울산시장이 비례대표를 주겠다고 찾아갔거든요. 네. 나보고 지금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시장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혼자 집 찾아갔는데 그 당시는 막 사실 비례대표 돈보따리 싸갖고 올 텐데 네. 이용복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요. 시장님, 여기 조합원들이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줬을 때는 좀 더 현장에서 내 목소리를 좀 더 듣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들 대변해달라고 날 뽑아준 겁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은 여긴 뒷전이고 바깥에 나가서 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조합원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습니까? 이러한 참 노동운동가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노동운동가고 노조 지도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정치판에 그런 분도 있었네요. 예, 네. 현대자동차 2번 2대 5대 초대 5대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용복 씨가 바로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냥 일 안 하고 억대 연봉을 뭐 노조 전임자들 뭐 7, 80명씩 뭐 이래 7, 80명이나 돼요? 예. 그럼 그 200명이 넘었었습니다 한때는. 그럼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운동을 한답시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월급은 억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네. 그 뭐 회사의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해만 넘기면 또 임금 협상 때 되면 또 올려달라. 일본 같은 데는 안 그렇거든요. 일본은 막 금년에는 뭐 좀 경상수지가 적자다 이래 되면은 같이 우리도 임금 동결하고 이래 되는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다. 해만 말리면은 이게 이제 민주노총이 썩어 빠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지금 계속 막 대규모로 지금 구조조정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중국에 공장 짓고 이제 미국 가게 되면 여기 생산성이 아까 대표님 말씀보다 줄어들으니까 어차피 이제 다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회사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해가지고 막 임금도 동결시키고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갔으면은 네. 뭐 해고의 염려도 없고 미래도 보장이 됐을 텐데 그 자기네들 계속 더 달라는 그 강성 노동운동만 펴왔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미래도 끝이고 민주노총의 미래도 이제 이번에 아마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가 아마 시금석이 돼가지고 이제 진보하고 보수가 완전히 갈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정말 민주노총이 이번에 여기서 아마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분명하게 느끼는 게 그 촛불 집회라는 게 그동안에 반대한민국 집단에 말하자면 앞에 서 있는 그런 집단이 예. 되고 또 이 태극기 집회가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집단에 지금 앞장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뭐 단순히 보수 진보의 이게 지금 뭐 대결이라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에 동의하고 이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그 집단하고의 싸움이니까 여기서 명백하게 민노총이 어떤 집단인지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례로 얼마 전에 보면은 네. 한상균이가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도 네. 경찰들이 보호 안 해줍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불법자가 범죄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왜 거기서 보호해 줍니까? 경찰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침묵을 하고 한국노총도 침묵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갔었습니다. 조계사까지 울산의 상경에서 네. 한상균이 찾으러 왔다 그래갖고 그 앞에서 이건 바로 요게 이게 보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그 TV조선에서 생방송 요만큼만 나온 거죠. 한 2분 정도 그게 끝이에요. 그럼 모든 언론이 이걸 무시한 건데 그날이지 않습니까? 네. 연합뉴스 기자고 YTN이 찍었거든요. 제 이 장면을 네. 한상균이 거기 들어갔는데도 찍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안 나와요. 그 TV조선에서 생방송하가 1, 2분 잠깐 그래갖고 뭐 김기봉 노동연구원장 이래갖고 잠시 나왔는데 한상균이 잡으러 우리가 왔다. 경찰은 뭐 하느냐? 이 나라 공권력은 왜 보호하느냐 해가지고 이게 민주노총의 실태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요. 날라갔네. 네. 대한민국 법 위에 있고 국가에 있고 국민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이거 민주노총을 저렇게 이 노조의 그 복장을 하고 예. 한상균을 강력 처벌하라. 이 피켓 들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신선합니다. 아니 노조는 다 한상균을 보호하라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이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이 전국 노총이 무시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민노총을 이 문제 많은 민노총을 어떻게든 이 근간을 흔들고 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이기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여간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전교조는 그 학생 교육 망치고 민주노총은 뭐 경제 망친다고 일반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뭐 소위의 결기입니다. 쟤네들 듣지도 않고 그렇지만 김기봉이가 이렇게 떠들 때는 쟤네들이 일단은 귀담아 듣게 돼 있습니다. 왜?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했을 때는 쟤네들이
신경 곤두속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용단 표곡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국노총이라는 이러한 정부 조직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더 이상 이제 도외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다 얘네들은요 야만인 집단에다 이 보십시오. 이게 테러 집단입니다. 이게 제가요 이게 지금 병원에 입원했던 제 사진인데 네. 그 현대중공업하고 자동차가 울산에서 그 공동 파업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회산 구조조정 들어간다 그러지. 왜냐하면 조선업이 사양길에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공업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동차까지 공동으로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예, 그건 이제 울산 지역의 신문에 나왔는데 현장을 가는데 거기서 얘네들한테 제가 집단 이제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그 저보고 이제 그 방송국에 이제 뭐 기자들도 얘기가 그거예요. 교묘하게 절 패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 갖고 오려면 그 큰 덩치들이 이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고 이래 막아갖고 찍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울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테러 집단에다가 그 사람들 현행범으로 폭행범으로 안 잡혀갔나요? 잡혀가진 않고 현재 이제 여기 그걸 어떻게 안 잡아갑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게 사람을 뺐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 썼고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썩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노총의 만행에 있지 않습니까? 덜덜 떠는 대한민국 법이 참 우습고 공권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특히 울산 경찰조차도 민노총을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전국 노총의 회원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명 갖고 시작했는데 1년에 이제 한 1만 명씩 이래 갖고 이제 한 지금 5만 명 이래 됐는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아유, 좀 더 50만 명, 100만 명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5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사실은 500만 명, 1000만 명 하셔야지. 예예예.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얘네들이 꼼짝 못하게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야죠. 예. 네. 그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 진정으로 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또 처우 개선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진짜 오직 정치 활동 없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이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조가 바로 전국 노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이 전국 노총에 힘을 합쳐 주셔서 지금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 민노총을 타도하는 데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정말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 잘했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전국 노총에서 민노총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이랄까? 그 행동 방향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은요. 네. 노동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업률이 3.7% 갖고도 아우성인데 지금 보십시오. 삼성이 이번에 대졸 사업 모집 안 합니다. 삼성은 뭐 이번에 그 지방대학의 할당제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촛불 세력이나 이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그 젊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 앞길을 막아버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민노총이.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다음에 대통령이 될 분들은 재벌 옹호 그리고 기업 옹호 그리고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재벌 해체는 들고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문재인이라는 차기 유력 후보까지 재벌 해체. 지금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재벌들 오면은 최대한 굉장히 대우를 굉장히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으로 가지.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하루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투자 유치하려고 특혜도 많이 주고 여기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매일 파업하는 노조와 싸우면서 여기서 비즈니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저런 양반이 대권이 돼가지고 집권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집권도 못하겠지만 집권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나라요 실업자로 실되고 기업들 다 해외로 떠납니다. 뭐로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나는 게
또 이 부분에서 하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자들의 그 시위와 폭력 시위 예. 그리고 파업 이거 엄청났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그 씨가 그야말로 권력의 실세였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행복했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지금 또 다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국회에 가셔가지고 문재인은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하셨다고 예, 그래서 총살감이라고 했습니다. 총살감 참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예. 그때는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 왜냐면은 네. 벌써 뭐 1년 반 뭐 이래 됐나? 1년도 넘었는데 그때부터 막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처럼 막 이러고 다니길래 내가 그랬어요. 지금 선거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노동 개혁을 빨리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막 혼신의 노동 개혁을 빨리 해갖고 이제 왜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 자기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대처거치 한번 말이야 강하게 노동 조합하고 싸워갖고 한번 노동 개혁해서 힘든 노동자들 어려운 소외층 연봉 2,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똑같이 많이 받게 한번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노동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갖고 말이야 노동개혁 노총하고 똑같이 반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문재인 저런 사람 총살감이다 말이야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저러고 있단 말이야 선거 뒷전이고 그래 막 북한 같으면 당신 벌써 총살감이다 내 말 맞냐 안 맞냐 서면 질의해달라고 내가 근데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렇죠 하신 거죠. 예예예 네. 요 민주노총의 그 목소리 큰 몇 명 얘네들 얘기 듣고선 앵무새처럼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데 진정한 대통령일 것 같으면은 1,600만 명의 노동자를 갖다 옹호해야죠. 자기도 말 맞다나 흑수저에 태어났다고 맨날 하는 사람이 흑수저 편대로 해야지 지금 귀족노조 편들면 되겠습니까? 네. 그 말이 아주 강한 일침이십니다. 예. 근데 노동연구원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요. 예. 저 전국노총 대변인도 하시지만 네. 그 노동연구원에서는 지금 어떤 거를 연구하고 계신가요? 이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 지금 노동개혁. 노동 개혁을 지금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왜냐면 네. 이런 이번에 좀 국정 농단 사태로나 이런 게 좀 어수선한 사건이 안 터졌으면은 노동 개혁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좋거든 문재인도 좋고 자기가 부딪혔던 건데 그런데 1,600만 명의 지금 노동자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 연봉 받고도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얼른 이걸 노동 개혁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도 이제 전국노총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들 그대로 다 취합해서 노동 개혁이 이렇게 좋은 거다. 네. 소외층들, 알바노조, 대졸사원들, 임금 적은 사람들은 현재 1억씩 되는 귀족노조, 민주노총 얘들하고 격차도 없고 실업자들도 지금 3.7% 같으면 다음은 1%도 해소가 되고 이런 게 노동 개혁이다 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 저희들 노동단체에서 부르짖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진짜 노동운동을 하려면 이게 진정한 노동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전국노총에서는 하고 또 김병식 위원장이 부르짖는 게 바로 노동개혁부터 빨리 하자고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있던 그런 양반이 여기 와갖고 노동개혁 하자고 그러면 보통 김병식 위원장이 돼서 네. 저는 참 젊지만 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사고는 굉장히 원숙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 보면 참 존경. 네. 그분은 이제 두뇌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썩은 전응아 두뇌 가진 민주노총하고는 틀리죠, 우리 김병식 위원장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니까 이 전국 노총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해 해야지. 예. 노동자를 착취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진짜 저는 심정적으로 우리 전국 노총에 정말 많은 우리의 더 많은 이 복지가 필요하신 노동자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그리고 건강한 노사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변화하는데 정말 기여하시게 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 국가 혼란의 중심에 민노총이 있다는 거 이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 좀 이 민노총을 개혁하는데 또 사실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산해야죠. 이게 왜냐면 뭐 국회 해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민노총 해산도 이게 왜 대표님 말씀대로 민노총 해산도 저희들이 전국노총에서 같이 좀 표를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민노총 해산. 네. 예. 오늘 그 진정 토크의 키워드는 민노총 해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 아주 한국 노동운동에 말하자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초기에 정말 열심히 노조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 민노총을 개혁하고 정말 진정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노동연구원 김기봉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으셨죠? 우리 사회에 정말 이 바른 이 노사, 같이 발전하는 노사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전국노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정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